네, 고인의 발자취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KBS 드라마 개소리를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촬영 마지막 무렵에 조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 이후에 바로 또 연극을 하셨거든요. 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상연했는데 그거 상연하는 도중에 10월 달에 건강 문제로 중도 하차를 했으니까 네. 그때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전에도 연극을 계속 하시면서 연극할 때마다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몸무게도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백내장도 왔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네, 복귀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걸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본인의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것을 외부로 알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항상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보다는 배우로서 기억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자복을 입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병문안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8월 달에 나왔었고 네.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8월 달에 이제 치료를 통해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영화화도 다시 나설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복귀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그만 이제 복귀는 실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의 연기 인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작인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일단 90년대 사랑이 뭐길래가 국민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때 시청률이 막 64%, 65%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에까지 수출이 되면서 한류의 시초가 됐고 그때 대발이 아버지 역할로 나오셔서 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그때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목욕탕집 남자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또 사극 허준에서는 주인공 허준을 이끌어주는 스승 유이태 역할, 또 사극 이산에서는 주인공 정조 세손을 이끌어주는 할아버지 영조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이 젊은이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의 이미지 이런 것도 상당히 또 만들어 갔었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70대에는 시트콤에 도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웃음을 주면서 또 야동 순재 이런 캐릭터로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주로 맡은 배역들이 보면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많이 맡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발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영조 대왕이라든가 이런 할아버지 역할도 했었고 네. 또 회장님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권위적인 어르신 이미지였었는데 그러다가 70대에 시트콤에 도전해서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해서 굉장히 또 스스로 이제 망가지는 역할 그런 걸 통해서 친근하게 젊은 세대한테 다가가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나중에는 또 예능에도 도전해서 네. 꽃보다 할배를 통해서 직진순재라는 캐릭터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TV 드라마, 시트콤, 말씀하신 대로 영화, 연극까지 활동 무대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특히 놀라운 것이 TV, 영화 부문에서 평생을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80대 연극에 잇따라 또 도전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게 TV보다 연극이 체력 소모가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니까 발성부터가 훨씬 크게 발성을 해야 되고 드라마는 한 컷 찍고 쉬고 한 컷 찍고 쉬고 그럴 수 있지만 연극은 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80대 연극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리오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시간이 넘는 작품인데 그걸 다 외워서 연극을 했고 또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이순재 선생님이 직접 연출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80대 연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열정이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후학 양성에도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네, 후배들의 이구동성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배님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배우 유원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순재 선생님이 나한테는 김사부였다. 그러니까 김사부가 하나의 드라마에 나왔던 이상적인 스승의 캐릭터인데 네. 스승의 캐릭터가 나한테는 이순재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후배들한테 많은 또 이제 가르침을 줬었고 또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석자 교수로서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 얘기를 하면서 KBS 연기대상 받았을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학생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정도로 또 큰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그 KBS 연기대상에 참석한 게 고인의 그 마지막 공식 석상이 됐죠. 예, 올 초에 KBS 연기대상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쇠약해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KBS 연기대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 연기대상 사상 최고령 수상자가 됐고, 또 네. 이순재 씨의 연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연기대상 수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연예대상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연기대상은 못 받았었는데 예. KBS 연기대상에서 올 초에 이제 마지막 그 공식 석상에서 이 최초로 연기대상을 받으면서 본인한테도 정말 그 시상식이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때 수상 소감이 상당한 울림을 줬습니다. 예, 그때 이제 수상 소감이 사실 이순재 씨 정도의 대배우는 연기대상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누구나 다 이분은 대상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순재 씨가 딱 그 상을 받을 때 뭐 나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 울림이 좀 적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받았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얼마나 이분이 겸허한 분인지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소감 얘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평생 신세졌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례적으로 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대배우가 평생 동안 신세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이분이 겸허하구나 그걸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 상은 나 개인이 받은 상이 아니다. 모든 스태프라든가 동료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해서 그 결과라서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공을 또 돌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원한 현역 고 이순재 배우가 남긴 울림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평생을 계속해서 연기에 대한 열정 그거 하나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변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준 것 같고 또 이순재 씨가 아버지 같으면서도 친구 같은 분이다라는 얘기를 젊은 누리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권위를 내려놓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건데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지 않고 낮출 때 오히려 만인이 우러르면서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한테 남겨준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높일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